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첫 번째, 실리콘밸리 부모, 유태인 부모, 그리고 의대까지 보내는 최상위권 부모들의 의외의 공통점을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이와 대화할 때 이 말을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사고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의 상상력, 문해력, 사고력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엄선된 책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든 패밀리 프로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 각계각층에 계신 이제 교육 전문가분들을 인터뷰하잖아요. 나라, 지역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지키는 신성 불가침 같은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임원들이 업무 회의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 유태인 부모들은 이것에 아예 목숨을 걸고요. 한국에서 의대 보낸 최상위권 부모님도 이것을 철칙으로 지켰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잠자리 독서입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패널로 모셨던 분들이 잠자리 독서에 얼마나 진심인지 잠깐 관련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에 있어서 두 번째 포인트는 잠자리 독서. 잠자리 독서. 네, 매일 밤 자기 30분 전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어떻게 해주셨냐면 제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책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몇 학년 때까지요? 거의 중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읽어주셨거든요. 아이가 혼자서 읽기 힘든 책도 어머님, 아버님의 도움을 받으면 예.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고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맥락이 있으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자리 독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부모님보다 책을 읽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빨리 읽어버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뭔가 재미없어 하고 그래서 잠자리 독서를 지속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책을 읽을 때 만약에 소설책이면 여자 주인공 파트는 아이에게 읽게 하고 남자 주인공 파트랑 나머지 해설 부분은 부모님이 읽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도 계속해서 부모님 속도를 맞춰야 자기 역할을 잘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맞춰지더라. 잠자리 독서가 좋은 건 사실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느냐 문제일 텐데요. 자, 오늘 아이의 문해력, 상상력, 창의력을 수직 상승시켜버리는 책 읽기 방법 꿀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버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엄마가 아닌 아빠가 책을 읽어주었을 때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중저음 목소리가 원인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엄마와 아빠가 읽어주는 방식이 달랐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책을 읽어줄 때 책 내부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질문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책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 질문을 할 때 이 그림 속에 집에 창문이 몇 개지? 라고 아이에게 묻는다는 거죠. 반면에 아빠는 훨씬 더 추상적인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이런 경향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엄마는 이 책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연구진에 의하면 아빠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송신탑 보이니? 아빠가 어렸을 때 사다리 타고 진짜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칠 뻔한 적이 있어. 너도 얼마 전에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적 있잖아. 그치? 이렇게 외부 요소를 끌어들여 와서 책이랑 연결시켜 읽어주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책 내용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상상력이 더 자극되고 사고력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질문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사용하게 되는 어휘도 자연스럽게 더 다양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책을 읽어주실 때 의지적으로 외부 요소를 끌어들여 와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와 대화할 때 혹은 책을 읽어주실 때 의도적으로 은유를 활용해 주세요. 벚꽃은 봄에 내리는 눈. 자, 이런 은유를 쓰게 되면 한 번도 연결해 본 적 없는 꽃과 봄과 눈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은유를 많이 쓰면 아이의 뇌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떨어져 있는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되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것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냅스가 생기는 게 여기저기 있는 마을에 길을 놓아주는 것과 같대요. 이렇게 은유를 많이 듣고 사용한 아이는 나중에 더 어려운 논리 유추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잠자리 독서해 주실 때
은유가 섞인 문장과 질문으로 아이와 대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보다 먼저 그 책을 읽어보시고 분석을 하고 미리 질문과 코멘트를 준비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창의력도 좋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문해력도 좋아졌으면 좋겠죠.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책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사고력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책을 읽거나 부모님들이 읽어주시면서 대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말 그대로 창의력, 상상력, 사고력을 마구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어줘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유적 표현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더 깊게 사고하고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좋은 문장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과 그림이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25년의 역사를 가진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으로 뽑힌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립어린이도서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각종 기관에서 추천 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책이기도 해서요. 문장 구조, 그림 퀄리티, 내용 구성 측면에서 모두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으니 믿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상작 중 하나인 우주의 속삭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 책은 SF 동화입니다. 먼저 SF 동화를 읽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효과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과거와 미래, 우주 밖까지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호기심은 물론 생태학, 사회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관심을 넓힐 수 있고요. 세 번째, 기존의 인식을 전복하는 SF로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속삭임, 이 책은 총 5편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인 반짝이는 별먼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초등학생인 주인공 손주와 라디오를 좋아하는 할머니 단둘이 외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 진짜 정말 그냥 외딴 곳. 할머니가 아이에게 늘 했던 말이 온 우주가 너의 친구다 라는 말이었어요. 할머니는 별먼지라는 오래된 여행자들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별먼지라는 곳에 외계인을 찾는 이상한 여행자 제로가 찾아옵니다. 주인공 아이는 청력이 약하다고 할지 특별하다고 할지 여느 사람들과는 좀 다른데 이상하게 제로의 말은 잘 들립니다. 그리고 제로도 그냥 여행자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할머니와 정말 가족같이 지내요. 별먼지를 예쁘게 꾸미고 청소도 같이 하고요. 그러던 중에 50년 전에 할머니가 보냈던 엽서가 우주 복권에 당첨되어 선물을 전달한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복권 상품이 돈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우주로 가는 길인 우주공항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우주 호텔을 갖게 되었고 우주항공권을 받아서 우주로 떠나게 돼요. 자, 할머니의 우주여행, 할머니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신기한 게요, 알고 보니까 저희 처형과 초등학교 4학년 조카도 이 책을 이미 읽고 있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에는 정말 많은 은유와 비유 표현이 나온다고요. 가령 제로, 그리고 외계인은 누구인가,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을 제가 처형과 초등학교 4학년 조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해석이 모두 조금씩 달랐어요. 상상력과 사고력을 풍부하게 한다는 게 이런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형과 조카와의 토론이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 다른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SF 동화 리보와 앤입니다. 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다채로운 상상력과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인데요. 인공지능이 점점 우리 삶을 파고드는 요즘, 이 책을 아이와 읽어보시면서 생각의 틀을 넓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스크 요정과 꼬마 꽃벌이라는 책인데요. 환경,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아이와 대화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사랑하는 화가, 고양이 해결사 깜냥 시리즈의 김재희 화가가 그림으로 참여하셨네요. 세 번째는 오늘부터 베프베프입니다. 나눔과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특히 가난이라는 틀에 아이를 가두지 않고
학교에서 집에서, 가족 속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결을 씩씩한 문장으로 그려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긴긴 밤입니다. 생명과 삶의 숭고함, 사랑의 연대를 담은 동화고요. 나는 누구인지, 나의 존엄은 어디서 오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정말 아름답네요. 마지막으로 5번 레인입니다. 진로, 꿈, 첫사랑에 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일에 대한 고민이 부쩍 깊어진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은 동화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책들 중에 아이와 함께 읽어보시고 싶으신 책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오늘 소개해드린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수상작 도서 구매 링크를 연결시켜 놓았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